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이신 최양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있고요.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지금 부각되고 있는 깊은 상황 속에서 오늘 증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경제가 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글로벌 외부 요인이 1월 증시에 미친 영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짜로 뭐 우리가 깜짝 놀란 그런 부분이 나왔죠. 뭐 외국인들이 7조나 들어오고 뭐 등등을 하는데 이제 재미난 뒷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지금 사실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FOMC.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출입 기자 중에 한 분이신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선임 기자세요. 닉 티밀하우스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조건을 내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조건이 나온다? 네. 아니 뭐 논의를 하고 어떻게 정하지는 않지만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분 별명이 뭐냐면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사실 뭐 우리 언론계 용어로 특정 단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런 거죠. 야,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저 정도 얘기할 거면 이건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는 과정이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이제 뭐 흐름만 보고 있습니다만 25bp 인상한다. 금리 인상 중단 조건의 거시 조건은 뭐고 물가는 어떻고 실업률은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FOMC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IMF가 올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0.2%를 지금 올려서 2.9%로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용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인플레가 완화되고 수요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다. 이 전제 조건을 달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다면은 경제 침체를 우려해서 지금 주식 시장에 투자를 꺼리시는 부분들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같고요. 더군다나 1월 달에 랠리가 이렇게 쓰려면 아무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과거의 어떤 뭐 현상들을 뭐 분석을 해보면 1월 달에 주식 시장 움직이는 거는요. 1년 거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첫날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둘째 날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3일간 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한 10여일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을 보면 한 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뭐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렇다면 진짜 1분기를 뭐 넘어서는 변곡점에서는 분명히 시장은 강한 모멘텀도 장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좋은 기대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 그런 현상들로 지금 많이들 해석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FOMC를 앞두고 또 글로벌 요인으로 인한 또 1월 증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1월에 효과 톡톡히 보낸 우리 증시인데요. 1년을 또 축소한 1월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FOMC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실적 시즌인 만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뭐 일단 GM 좋았고 AMD도 좋았는데 인텔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실적 뭐 메타와 애플, 아마존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빅테크 트리오라고 불리는 이 기업들 실적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2월 2일 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요번에 굉장히 실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간 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뭐 실적으로 굉장히 좀 뭐 나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고만고만하게 갔어요. 거기다가 테슬라가 최초로 가격 인하까지 하면서 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이 폭등할 줄 몰랐죠. 그러면서 다들 이제 뭐 바르게 뭐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면 투자자들이 야, 이 정도면 찐바닥이다.
테슬라가. 예, 네. 테슬라의 모든 것은 이제 깔렸다. 그러면 이제부터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에 반응을 했지만 네. 앞으로의 주가 변화이라든가 주식의 투자 패턴은 뭘로 가냐면요.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옮겨 타는 순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고점을 지나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부분, 침체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앞으로는 실적이 아니라 업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적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적 플러스 앞으로의 업황이 얼마나 개선되는 거가 지금 주식시장의 투자 포인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강한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뭐 이 지금 실적들이 이제 나오고 뭐 FOMC가 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잡한 상황에서 가지만 전체 글로벌 주식은 제가 보기엔 4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3월 달에 중국 양해를 끝나고 4월 달에 일본의 BOJ의 구로다 총재의 후임이 누가 정해질 때까지는 네. 어떤 형태든지 방향성을 뭐 강한 모멘텀을 채우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이 지나가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1월 중순부터는 열흘간 굉장히 좋은 랠리가 펼친 것을 기억해 보면 4월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될까요? 네. 지금 우리 PBR 일배되는 게 2,500이거든요. 이것을 돌파를 하면 우리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장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저하고 뭐 큰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상이 굉장히 짧아지는 기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지금 발표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각국의 영향들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퍼지나도 한번 봐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실적 시즌인 만큼 앞으로의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트리오 기업인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등의 주요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잔존해 있는지 두 가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2,500이 넘어서면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네. 이걸 한번 넘어오면 분명히 이제 뭐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진짜 한 파스 쉬어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큰 흐름의 변곡점은 4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시는 조금 숨을 길게 호흡을 길게 하시는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들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제로 코로나 정책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빨리빨리 거듭나고 지금 목표는 보니까 내부적으로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열렸어야 될 아시안 게임이 지금 밀렸거든요. 그게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인데 이제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잡냐면 9월까지는 다시 코로나 청정국으로 간다. 그 전까지 하여튼 집단 면역을 하던 뭐든지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완전 제로 코로나는 안 하겠습니다만 빠르게 집단 면역을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 중국이 춘절 이후에 경제의 본격적인 활성화가 시작되는 것들이 보인다면 중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좋은 프로세스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정치적인 해석들을 하면요.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 다 경제 성장률을 못 미쳤어요. 네. 자, 그럼 시진핑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한 비난과 어떤 뭐 여기에 대한 책임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양해를 지나면서는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제는 분명히 중국도 빠른 회복세로 돌아가고 사실 중국이 이제 커지려면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데 9개월째 지금 수출 감소세에 있는데 그것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점까지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이 1%만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0.7%까지
경제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같이 가는 부분들로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IMF에서 나온 걸로 보면 5.4에서 네. 5.7%로 경제 성장을 지금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보는 시각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춘절 이후에 경제 활성화 좀 본격화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을 펼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어쨌든 간에 뭐 전 세계에 지금 뭐 주식시장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적 변수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되는데 자 어떻게든지 지금 신흥국의 이 약세가 최장이 589일인데 지금 690일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거진 다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신흥국 특히 아시아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7조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증시는 바닥 확인 중이라고 보이는 거죠. 자, 진짜 바닥이냐? 그러면 지금 또 올라간다.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거든지 바닥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도 여러분 뭐 많은 지금 굴고 있고 변수가 많았지만 반도체의 바닥은요 항상 재고거든요. 그래서 재고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등 그런 눈높이를 가지시면 되고요. 진짜로 우리가 12월 달만 해도 1월 달에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코스피 코스닥 안 오른다는데 2년 만에 네. 최고치 상승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과거 같이 호재의 뉴스가 나오면 그걸 악재로 받아들였잖아요. 지금은 호재가 호재로 갑니다. 특히 호재 중에 어느 게 좋으면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더블 딥도 나올 수 있는데 더블 딥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정 구간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차익 실현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2월 시장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건데요. 오늘 2월에 또 첫 거래일입니다. 좋은 시작으로 시작이 그렇죠. 된 2월인데 좀 주목할 업종과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기준 금리가 이제 뭐 올라가는 것이 좀 멈추거나 또 이제 뭐 인하로 내려온다는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수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배당주라든가 이런 걸 섞으시고 뭐 하는데 이제 골치 아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별 기업 투자보다는 지수와 섹터에 투자하는 ETF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실 부분. 변동성이 지금 뭐 과거보다는 근데요. 작년에 만약 수익률이 나쁘면 같이 나쁘니까 맞아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는데 지금은 뭐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옆집 순이 엄마가 진짜로 뭐 수익이 좋은데 내가 나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수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올해 전략은요. 뭐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개인적 기준입니다만은 뭐냐면 한 번에 대박 안 치려고 그럽니다. 조금씩 여러 번 뭐 이 수익을 올리는 쪼개서 가는 방법으로 지금 저는 조금 다른 기준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올해 이제 씨앗을 뿌려서 내년에 대박을 내시기 위한 씨앗 뿌리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갖다 주는 주식 시장에 대한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대박 나는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하시고 공격 수비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너무나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골치 아프시면 개별 기업보다는 지금 ETF 지수와 섹터를 같이 움직이는 ETF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께 활력과 그다음에 안정성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꿀팁들 이야기했는데 쪼개기 투자랑 또 지수 쪽 ETF 투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섹터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어떤 업종을 좀 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에너지 분야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붐에 의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 한숨 쉬어 좀 이따가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라든가 이런 전기차 업종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유망해지고요. 이체 전지가 같이 올랐어요. 테슬라랑.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인이 딱 하나예요. 이 업황의 개선이 기대가.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이체 전지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초점을 모으시면은 좋은 투자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